저희 도박문제관리센터에도 이 도박 문제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상담을 해주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 상담사가 상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랑 이 정신건강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랑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비슷합니다. 통합적으로 접근합니다. 네. 어떤 치료가 과연 도박 중독의 치료에 가장 좋은 치료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인지행동 치료, 네. 심지어는 가족 치료, 네. 뭐 다 있죠. 단도박 모임, 또 센터에 나와 상담하는 거, 약 먹는 거. 네.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인가 하면 가장 오래 하는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네. 뭐가 좋다고 다질 하나도 없습니다. 도박 중독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면 됩니다. 도박 중독자 가운데는 질병으로서의 도박 중독자, 예를 들면 집중력 장애가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약을 쓰면 좋아지죠. 네. 충동 조절이 너무 안 되어서 갈망이 심한 경우 약 쓰면 좋아집니다. 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그거 말도 가족 문제, 성격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온갖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가능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고 평가하고 네. 함께 있는 질병을 치료하면서 도박 중독에 접근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면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상담적인 접근들, 네. 가족적인 접근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통합적인 모델을 병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오래 할 네.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길게. 네, 유지하시는 네. 게 좋다. 쉽지 않습니다. 네, 기간을 길게 두고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렇게 좀 충동이나 갈망이 심한 분들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항갈망제가 어떻게 충동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항상. 궁금하죠? 네. 약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을까?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약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네. 효과가 있는 경우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습니다. 항갈망제라든가 집중력을 높여주는 경우,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 치료제, 네, 이런 것들이 네. 도움이 되는데, 항갈망제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네.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술이 뇌가 조금 마비가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술이 혈액을 타고 몸 들어가죠. 네. 뇌에 있는 측핵이라는 곳을 갑니다. 네. 이 알코올 성분이 측핵을 자극하면 측핵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죠. 이게 기분을 뿅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을 쓰게 되면은 네. 술을 마시는데 이상하게 기분 백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 약물을 도박 중독자에게 쓰니까 분명히 도박 욕구는 생기고 도박을 하는데 재미가 옛날부터 떨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이 네.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약을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오히려. 욕구가 떨어지니까 네, 네. 싫거든. 물론 부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쓸 건 아니지만 네. 아주 소량부터 써서 일부 환자들에게 갈망이 높아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박을 하게 되면은 그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도박을 못 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의학적으로 약으로서 이걸 호르몬이 안 나오게 절제해줘서. 절제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네,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박을 똑같이 하는데도 재미가 경감되는 그런 경험, 제 경험을 통해서 네. 충동이 줄어드는 건가요? 확실히 갈망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는 되거든요.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저는 뭐 반드시 약물 치료가 네.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자, 또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도박만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도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박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뭐 취미를 찾아서 하거나 뭐 이런 것이 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도박을 하라 소리는 안 하시오. 도박 하라고는 안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중독자들에게는 네. 도박을 안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네. 가족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중독자가 저 이제 도박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곧 합니다, 이 뜻입니다. 네.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끊을 거야, 이거는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독을 우리가 90일 병이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 굳게 먹으면 석 달은 참는다는 뜻입니다. 음. 문제가 해결되고 조용해지면 다시 갈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네. 평균 석 달이거든요. 네, 네. 본인에게는 나는 도박을 다시 할 거야 라고 믿어야 조심성이 생기잖아. 그래 치료를 받고. 네. 근데 나는 도박 안 할 건데 왜 내가 조심해야 돼? 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하. 가족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안 해요. 물어봐. 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여기 왜 왔대? 어. 왜 쓸데없는 일을 입 아프게 하고 있어? 네. 도박하는 데 관심 갖지 말고 네. 도박하지 않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도박하지 않는. 아이가 게임을 하루 10시간 한다 칩시다. 네. 엄마의 관심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1시간으로 줄일까? 이게 관심사잖아. 그렇죠.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 안 되죠. 못했죠. 네. 그러면 전법을 바꿔야죠. 하루 10시간 게임을 하면 몇 시간 남았어요? 24시간 14시간 네. 그때 뭐 해요? 관심이 잠도 없어. 자고. 그때 뭐 하는지 엄마가 관심이 없어. 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네. 도박 중독자가 도박하는 데 관심 갖지 말고 도박 안 하는 데 관심 가져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도박해요? 24시간 도박해요? 그렇지 365일 도박해요? 아니잖아. 네, 네. 도박 안 할 때 이 친구가 많으냐? 도박 안 할 때 무슨 재미가 있느냐?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모든 관심사를 도박에 두니까 네. 그걸로만 싸우게 되잖아. 네. 도박 안 할 때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도박하라는 뜻은 진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네. 도박하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지낼 건가를 첫 번째 알아야 돼요. 네. 둘째, 도박 중독자에게 도박만큼 재밌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나보다도 도박이 더 좋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부인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희 최근에 도박 엔딩 MC가 된 오윤혜 씨가 있는데 네. 만약에 남편이 도박 중독이 걸렸다면 어떻게 해결하겠냐 물어봤더니 오빠 내가 너무 더 사랑해 줄 테니까 도박 이제 끊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주 씨알도 안 쓸데없습니다. 먹히는. 중독은 텐드러브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고 터프러브를 하라 그래요. 터프한 사랑을 해줘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터프하게 해줘야 돼요. 필요할 때는 강하게도 나갔다가 네. 또 필요할 때는 같이 감정을 공유도 했다가 그러니까 자꾸 하느냐 마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네. 하지 않는데 관심을 두고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들이 해야 될 첫 번째고요. 네. 가족들은 힘들죠 사실은. 그 아이 문제, 애를 봐서 너가 도박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죄책감만 주는 것이지 그게 치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부인이나 가족들은 완전히 도박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고 네. 그건 환경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지 말로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으로 차단시켜놓고 나머지 시간 정말로 네. 도박하지 않고도 음.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그걸 만들어줘야 돼. 자,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하면 도파민이 100이 올라간다 칩시다. 네. 100 올라가는 일은 다른 데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럼 치료는 뭐예요? 10 올라가는 걸 10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네. 10가지를 해라.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음. 도박처럼 그렇게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10이 올라가는 거 10개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치료의 과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 무기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네. 이 사람이 회복이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걸 가족들이 네.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참 말씀 들어보면은 가족들도 죽을 맛입니다. 쉽지 네. 않습니다. 도박을 가족으로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하고 또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박을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을 제어하거나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박하지 않는 그 시간을 어떻게 충실하고 어떻게 알차게 보내느냐 거기에 우리 가족들도 포커스를 맞춘다면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냉정한 사랑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드린 박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혼자 하려면 정말 어려우니까 이렇게 상담기관에 오셔서 이제 상담 전문가분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 냉정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독자의 가족은 자기가 먼저 치료받아야 돼. 맞습니다. 자꾸 환자를 치료하려고 그러잖아. 도박 네. 중독자. 아니에요. 홀로 선 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이게 단도박 모임의 가족 계명이에요. 네. 내가 홀로 서지 않으면 내가 건강했어야 저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맞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줘? 그러니까 초점을 우선 자기에게 맞추고 내가 굳건하게 서고 그 다음에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회복을 잘하신 분들 옆에 가족들을 보면 정말 강인한
어머니, 배우자분들,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음. 내가 먼저 홀로 설 수 있어야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네.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박사님 좀 진짜 이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시는 것이 정말 쉽진 않은데 네. 결국은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될 것인가 관련해서 책에서 원숭이 실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결국 도박 문제에서 회복하는지 박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회복했을 때 희망이 있어야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도박은 끊었는데 네.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럼 뭐 회복 가능성이 적은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치료할 때 가족이 있냐 물어봅니다. 가족이 있으면 50점. 직업이 있냐 70점. 네. 기본으로 70점을 줘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도박에서 회복되었을 때 네. 내가 정말 역할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역할이 없다면 도박을 끊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죠. 네. 뭐 어떤 아이가 게임에서 나오느냐 결국은. 돌아왔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네. 게임은 빠져나오는데 학교 가면 적응이 안 돼. 음. 학교 친구들하고 왕따야. 음. 바퀴를 돌잖아. 뭐 의미가 있어요. 게임은 빠져나오는데 집에 가면 맨날 두들겨 맞고 안 좋아. 그건 의미가 없잖아. 네. 도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독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빠져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든 가족이든 취미든 모임이든 관계없어. 뭔가 나를 붙들어둘 수 있는 게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네. 내가 도박을 끊어야 될 의미가 있는 사람이 회복의 가능성이 높죠. 네. 도박을 끊었는데 삶이 달라질 게 없네. 음. 인생이 재미가 없네. 똑같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도박을 끊었을 때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도박의 회복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될수록 힘든 거죠. 네. 오래되면 빚도 많아지고 네. 가족들도 다 가족들도 떠나가고. 헤어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자기 나름의 의미를 찾으면 돼요. 그때는 이제 자동적으로 어떤 지금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스스로가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제가 기억에 남는 집단 치료자가 전과 20 몇 범이었는데요. 네. 톡 집단 치료에 앉아 있어요. 당신 왜 왔냐? 50대 중반인데. 네. 뭐 도박 전과, 뭐 사기 전과가 뭐 20 몇 범이더라고. 그런 사람이 치료를 받을 올 리가 없는데 왜 왔지? 당신 왜 왔어? 그랬더니만 한참 고민하더니 선생님, 제 인생에서 도박을 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전부 도박 인생이야. 네.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도박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치료를 받으러 왔어.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뭐 언제까지 뭐 도박을 끊고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 그 성취, 작은 성취지만 네. 자기가 도박 없이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목적, 네. 도박을 끊음으로써 생기는 정말 희망, 삶의 목적이 뭔가 거기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돌아갈 곳이 있다 혹은 꼭 기다리고 있는 장밋빛 미래가 있는 사람만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없다면 뭔가 의미를 좀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론만 연구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이 회복자들을 만나고 또 다시 또 중독이 되고 또 아파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시면서 이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런 책도 쓰셨는데 유독 좀 기억에 남는 이제 중독자나 혹은 가족이 있으면은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을까요? 많죠. 안타까운 경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네. 뭐 가족이 다 해체되고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는 뭐 수도 없이 보게 되고 뭐 안타깝게도 감옥 가는 분도 많고 네. 네.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도박을 일주일 만에 5억이라는 돈을 땄어요. 20년 전에 5억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도 크죠. 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일주일 만에 땄으니까. 네. 그게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카지노에서 행복했겠네요. 돌아오는 순간 네. 모든 일상의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 달 일해서 월급 나왔어. 친구들이 기분 좋다고 한잔 하지. 흥미가 없어. 일주일에 5억을 맛을 봤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이 그게 기별이 오겠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집에 가서 애가 까꿍까꿍 재밌겠어요? 네. 흥미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뇌는
큰 자극을 받게 되면 네.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네. 도박 중독이 무서운 점은 돈을 잃어서가 아니고요. 네. 일상의 작은 행복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 인간의 뇌라는 것은 큰 자극에 추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재미가 없어졌죠. 모든 일상이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발걸음은 다시 카지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결국은 15억이라는 큰 돈을 잃게 되었죠. 아. 도박이 무서운 거는 네. 돈 문제가 아니라 음. 바로 일상의 행복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걸 깨닫는데 너무나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박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정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기대하는 것도 참 우매한 일이지만 정말 일확천금이 나한테 떨어진 것도 매우 불행이군요. 돈을 따는 순간 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빅윈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네. 대부분의 중독자가 초반에 빅윈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 인간의 뇌는 희한하게도요. 감정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네. 100만 원씩 10번 잃었어요. 얼마 잃었어요? 1000만 천만 원 원 잃었잖아. 네. 500만 원 한 번 땄어. 음. 그럼 마이너스 얼마예요? 500. 마이너스 500이잖아. 네. 근데 이 뇌는 크게 딴 500만 원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 희한하게도 작게 10번 잃은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크게 땄을 때 막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면서 도파민이 오는 그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돈을 땄던데 그 기억만 가지고 자기가 네. 따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걸 몰입하게 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큰 돈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인생의 흥미가 사라지니까 네. 도박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돈 문제라고 믿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금방 증명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술을 마시는데 네. 취하죠. 네. 일주일 뒤에 취한대. 술 마실래요? 안 먹죠. 네, 지금 당장 쉬어야 됩니다. 지금 마시는데 막 네. 일주일 뒤에 취한대. 네, 지금 당장 고통을 잊고 참. 네, 흥미롭게 가야 됩니다. 중독자가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네. 자, 도박장을 갔어요. 네. 경마장 갔는데 말들이 막 달려. 배팅했잖아요. 네. 1등, 2등, 3등 막 들어와. 막 스릴이 넘치잖아요. 네. 근데 말들이 달리다가 경마장 밖을 나가서 석 달 뒤에 들어온대. 배팅 할래요 말래요? 아, 저는 안 가죠. 안 하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따기 위해서라면 배팅을 해야죠. 지금 들어오나 석 달 뒤에 들어오나 돈 들어오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안 합니다, 사람들. 음. 중독이라는 것은 뇌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하면 지금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중독자들은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중독의 뇌는 네. 기다리는 것을 못하죠. 그래서 맞아요.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는 거예요. 음.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저희 도박 엔딩에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회복자도 순간적으로 1억을 땄는데 1억을 잃는데 10분인가요? 뭐 20분인가요? 그거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네. 중독자들이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1년에 1억을 잃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달에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 잃었죠. 네. 네. 이렇게 잃는 중독자들은 없습니다. 아. 1년에 1억을 잃었다면 네. 잃고 따고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1억을 잃게 되는 거지. 그런데 잃고 따고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자기는 조절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에 1억을 잃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아, 일주일 만에 5억을 따는 상상만 해도 저는 짜릿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게 불행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지금 소소하게 살아가는 이 일상, 이 도박 엔딩 진행하면서 받아드는 이 봉투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군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정말 시간이 금방 가는 것처럼 네. 그 도박의 짜릿함만이 짜릿함이 아니었어요. 우리 박사님의 이야기 듣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짜릿했고 시간이 이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도박 중독자들 아직도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당신에게 희망이 있나요? 만약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정말로 내가 도박 중독이라는 책을 보고 있다면, 내가 도박을 끊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이미 출발선상에 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아주 험난한 과정이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신경성 병이라는 건 정말 신경 써야 될 걸 신경 쓰기 싫어서 회피하는 게 병이거든요. 네. 왜 그렇게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나오면 힘든 거를 신경 쓰기 싫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 과정은 길고 험난할 겁니다. 그러나 도박 없이도 행복한 인생 우리 한번 살아봐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오픈하고 함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 혼자 힘들다면 손을 내미십시오. 네. 우리 센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까?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긴 과정이지만 네. 넘어져도 또 일어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오늘 뭐 뼈 때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제 가슴 깊이 사무쳐지는데 우리 상담을 많이 해오신 우리 조승아 선생님도 네.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박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안 변하실까? 왜 이렇게 처음이 이렇게 힘들까? 항상 답답하다 이런 마음으로 네. 좀 만난 적도 있었는데 정말 그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이분들이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고 고통 속에 살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 내가 도움을 좀 드리면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면서 정말 많은 배움과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게 도박 중독자분들한테 하시는 메시지인데 저한테도 깊은 네. 울림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긴 얘기 들었지만 좀 가장 이제 와닿았던 건 도박은 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네. 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다라는 점 와닿았고요. 우리 도박엔딩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오늘 박사님의 이야기가 가슴속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회복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신영철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